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이 로켓랩과 스페이스 X,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의 상장 이슈를 앞두고 누가 더 좋을지 뭐 이런 거에 대한 궁금해 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또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앞으로 흐름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과연 누가 승자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한 분석과 함께, 그리고 여기서 왜 하필이면 양자 컴퓨터는 또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다뤄보도록 할 테니,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방송을 좀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좀 안내 말씀드린다라고 하면은, 제가 이제 또 26년도부터 이 계좌 불리기 위한 프로젝트를 좀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프로젝트의 혜택에 대해서 잠시 좀 설명드리면은 뭐 이런 정도의 혜택이 있고,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가 스윙주 리딩을 하면서 6월부터 이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죠. 꾸준하게 수익을 챙겨가고 있었기 때문에 차트를 통한 수익률 극대화 매매를 통해서 챙겨가고 있었기 때문에 국내 주식도 다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주식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심 있는 분들은 자세한 건 제가 이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하단에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은 제가 또 여기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방송을 좀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최근에 이제 로켓랩이 또 이제 신고가 이슈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신고가 이슈도 나와주고 있고, 이게 최근에 이제 스페이스 X 상장과 함께 또 우주항공 뭐 이런 모멘텀도 엮이는 건 사실이에요. 사실이지만 지금 로켓랩이라는 게 최근에 이제 국방부와의 대규모 계약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연간 또 이런 것들에 대한 뭐 발사 계획 뭐 이런 것들 발표도 좀 있었죠. 그런 것들이 나와주면서 사실 움직이는 것도 좀 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로켓랩을 지금 최근 여러분들이 원래도 얘가 이슈가 있었긴 하지만 이 스페이스 X와 함께 묶으려는 분들이 좀 많아서 오늘은 이 스페이스 X와 과연 로켓랩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로켓랩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얘가 최근에 이제 국방 이슈가 더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보면 알겠죠? 얘가 이때부터 급등을 했거든요. 얘가 그전에는 주가가 거의 그냥 여기서 바닥에서 거의 몇 년을 놀았습니다. 그러니까 로켓랩이 얘가 지금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로켓랩에 대해서 좀 설명드린다고 하면은, 이 기업이 그전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작은 소형 이 로켓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물론 그 당시에도 뭐 다른 기술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니고, 그 당시에 뭐 사업 구조의 변화를 한다라고 하면서 위성이라든지 시스템 확대 뭐 이런 것들도 하긴 했지만, 그 마케팅을 강하게 하지 않았고, 당시에는 소형 발사체 이제 로켓 정도로서 시장에서 인식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이 로켓랩 같은 경우는 이런 발사체에 대한 부분을 꾸준하게 이제 꾸준하게 쏘아 올리는데 성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켓랩의 주가가 움직이지 못했던 게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지금 이 로켓랩이라는 기업 보면은 이 아스트라라는 기업이 있어요. 아스트라라는 기업이 있는데 얘가 지금 소형 위성을 탑재한 민간 기업을 로켓 엔진상으로 발사에 실패했다라는 이슈가 22년도에 사실 나왔어요. 그러면서 미국 시장에서 뭐가 있었냐고 하면은, 소형 로켓에 대한 굉장히 불신, 그냥 소형 로켓은 시장에서 그냥 이거는 믿을 게 못 돼. 아직 기업 에서는 믿을 게 못 되고 돈도 되지 않는 사업이라고 이제 인식을 했던 게 이 소형 로켓 발사체에 대한 기업 인식입니다. 그래서 로켓랩이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리스크를 그대로 안고 가고 있었고, 사실상 그전에 아까 얘기했던 뭐 위성 시스템 변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사업 구상에 대한 변화 이런 것들이 대해서 있었음에도 이걸 강하게 마케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 로켓랩이 아까 얘기했던 이 당시부터 주가가 급등하면서 시장이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던 이유가 뭐 때문이다. 이 당시에 보면은 갑작스런 뉴스가 나와버리죠. 2분기 재무 발표를 8월 달에 해버렸는데 연간 얼마? 71%의 성장으로서 기록적인 수익을 달성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 기업에 있어서 얘가 뭐 발사를 성공한다 하더라도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발사체 자체는 소형 위성 자체는 시장에 결국 돈이 안 된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돈을 뭐 못 번다 뭐 이런 식의 인식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이번에는 뭐다? 이 2분기 재무를 까보니까 얘가 어떤 계약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제 2분기 관련되는 계약을 찾아보니까 뭐 이 로켓 연구소라고 하지만 이게 그 번역이 그게 되면 로켓 랩이죠. 그래서 뭐 이제 이 미 국방부와 함께 이제 우주연구개발소와 함께 뭐 지원할 하청업체 선정했는데 거기 로켓랩이 들어가면서 미국 국방부를 위한 안전하고 저지연 통신 및 미사일 추적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중층 저지구 궤도 위성 별자리입니다 하면서 로켓랩이 뭐 하기 시작한다. 국방과의 이런 그 연계심이 엮이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은 이 당시에 이 실적과 함께 시장에서 로켓랩에서 받아들였던 게 뭐다? 이 로켓랩이라는 기업은 이제는 소형 발사체가 아니구나. 시스템을 통한 실질적인 2분기 매출에 대한 급증이 뭐였다? 시스템을 통한 매출이 발사 매출을 압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형 로켓이 아니라 아까 앞서 얘기했다시피 뭐다? 이 회사가 제조도 하고 방산도 하고 이런 우주 방산 기업으로서 탈바꿈하고 있다라는 거를 시장에 그 박아주는 계기가 아까 뭐였다? 갑자기 2분기에 실적 발표가 70%가 증가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여기서 끝이었으면 몰라요. 근데 당시에 이런 실적 발표와 함께 로켓랩이 제시했던 이 목표가 뭐였느냐? 향후 뭐 한다? 엔드-투-엔드 우주기업이 될 거다. 그냥 쉽게 설명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모든 걸 하는 우주기업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야망의 일환으로 로켓 연구소라지만 이게 번역이 이렇게 된 거죠. 외국 그 뉴스를 자동 번역한 거니까. 그래서 로켓랩이 소유하고 운영하는 위성 별자에 대한 계획을 계속 언급했다. 그래서 우리는 자체 우주 역량이나 별자리를 구축하는 데 있어 뚜렷한 이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자체 우주선을 저렴한 비용으로 제작하고 발사할 수 있으며 제한된 발사 용량 때문에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다라고 하면서 뭐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위성을 설계도 하고 제작도 하고 발사도 하고 뭐 운영하고 뭐 데이터 임무 수행까지 모든 걸 다 하겠다라는 이런 목표치를 밝히면서 이 매출 70%가 오른 이 시점에서 시장에서 갑자기 뭐로 밀기 시작합니까? 이 당시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작년 24년도 한 2분기 좀 지나면서 스페이스X가 또 언제 상장하느냐 이게 또 이슈가 됐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이슈가 됐었는데 이거를 지금 뭐 하기 시작해요. 당시에 로켓랩이 제2의 스페이스X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아까 이 차트가 이랬다라고 하면은 아까 여기서 이제 8월 달에 급등 나오고 계속 이게 뭐 하고 있어요. 이어가고 있는 거죠. 뭐에 대한 기대감? 제2의 스페이스 X라는 기대감. 사실 이런 인식이 시장에 박혀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질문한 게 뭐예요? 스페이스 X가 더 좋냐? 로켓랩이 더 좋냐? 이런 거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서 실적이라는 모멘텀을 가지고서 스페이스 X가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스페이스 X가 아니죠. 로켓랩이 꾸준하게 상승을 해줬는데 중요한 거는 여기 또 이제 또 세기를 박아버리는 게 3분기에 또 뭐 했다. 3분기에도 갑자기 전년 대비 55% 성장 및 그 다음에 4분기에는 더 기록적인 수익 가이드까지. 그래서 아까 얘기했다시피 얘네가 발사체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이 군가의 비밀 상업 위성 군직 고객과의 발사 서비스 어떤 이런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나사로부터 화성 샘플을 지구로 회수하는 제안에 대한 연구 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선정이 포함이 되고 아까 얘기했던 미국 정부 프로젝트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국방 이런 연구와 함께 계속해서 묶이는 이런 이슈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리고 4분기까지 까봤더니 결국 어떻게 되었다. 4분기까지 까봤더니 역시 전분기 대비해서 또 성장하고 연간은 78%. 그래서 기록적인 매출을 기록하는 게 로켓랩의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로켓랩이 지금까지도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미국과의 이런 우주군을 위한 미사일 방위 위성 별자리 건설을 위한 8억 1,600만 달러 규모의 주요 계약을 수주함. 이건 최근 거죠. 그래서 이런 모멘텀이 아까 최근 이제 로켓랩의 상승 이슈가 되기도 했고 아니면 아까 뭐 얘기했던 나사와의 올해 초 보면은 나사와의 이런 이 그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또 계약을 또 체결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보면은 국방 안보를 위한, 미 국방 안보를 위한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는 게 로켓랩이란 거겠죠. 그러니까 로켓랩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로 지금 변화가 그대로 보이고 있습니까? 소형 발사체로서의 이런 시장 인식이 지금 정확하게 국방 우주 산업으로서 이런 기업이 크게 확장되는 모습이 지금 시장에 나와주고 있다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엄청나게 또 이슈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로켓랩에 대한 상승 흐름이 더 기대되는 가장 근본적인 모멘텀이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또 밀어붙인 게 여러분들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뭐까지 얘기해요? 우주 승자가 진짜 승자가 될 거다. 그래서 지금 현재 미 우주기술 혁신 탐사 모두 넘버원이고 우주 승자가 진짜 승자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메시지를 봤을 때 향후 뭐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어떤 투자 관련 모멘텀도 시장에 계속해서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반사익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다? 지금 방금 얘기했던 이런 로켓랩이라는 거고,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아니 근데 최근에 미국이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우주항공 산업을 자꾸 깎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최근에 미국이 예산 삭감한다고 해서 나사에 이제 고위직 2,100명 딴다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내년 예산 25% 삭감하고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속적으로 우주 항공 산업에 대한 분야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정부가 예산을 삭감하기 때문에 이거는 오히려 로켓랩에 대해서 악재가 아니냐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호재예요. 오히려 호재. 왜 오히려 호재냐고 하면은 아까도 앞서도 이제 트럼프가 했던 게 뭡니까? 우주 승자가 진짜 승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오해하기 굉장히 쉬운데 이게 지금 이제 정책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적인 변화라는 게 뭐냐?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우주항공 산업이라고 하면은 이제 연구, 민간 이런 중심의 우주 연구 개발 산업이었다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나사를 통한 이 연구 개발이 가장 주 목적이었겠죠? 근데 이걸 줄이고 어디로 가냐고 하면은 지금 보면 알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언돔 미사일 방어막 건설을 위해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요. 국가 미사일 방어 이니셔티브.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잠재적인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25년 8월에 상업 우주 산업에서의 경쟁 촉진이라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상업용 로켓 발사에 대한 연방 규제 허가 환경 심사 허가 절차를 완료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우주 정책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아까 말했던 연구 개발 투자에서 안보 및 뭐다? 군사 중심으로서의 우주로 무게를 옮기고 있는 정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최근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가 나와요? 오히려 우주개발청은 뭐 한다? 트렌치 3을 위한 추적층 위성 72기 제작에 대한 수상이라고 하는 게 발표겠죠? 그래서 우주개발청이 오히려 이 35억 달러 규모의 4개의 계약을 체결했고, 이게 아까 얘기 나온 그거죠. 그래서 나오다시피 센서와 함께 미사일 경보 추적 방어 센서를 확장시키기 위한 위성을 건설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여기 로켓랩이 들어가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우주 예산을 삭감했다고 해서 이 우주에 대한 투자를 안 하겠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국방, 안보 이런 쪽으로서의 예산은 오히려 더 증대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스페이스 포스라든지 우주개발청이라든지 이런 곳으로서는 지속적으로 자금이 많이 더 들어가고 있고, 오히려 민간 연구 개발 이런 쪽으로서의 나사 관련된 이런 투자 금액을 줄이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로켓랩이 이슈받을 수 있는 거는 이런 이 국가 안보 방어 보안 차원의 우주 항공 산업 시스템에서 반사를 받는 거죠. 경고 미사일 추적 및 미사일 방어 능력을 확장하는 거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로켓랩 보면 다 국방이잖아요. 미국 방위 역량을 위한 괴데올라 우주개발국 위성군 개발에서 중요한 이정표를 만든다. 그래서 로켓랩이 미 우주군을 위한 미사일 방위 위성 발자리 아까 얘기했던 거고, 또 미사일 방위국 국방혁신 부서를 위한 뭐 임무 성공적으로 발사. 다 그러니까 국방을 위한 인프라라는 거, 국방 인프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정도만 봐도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사실 이것만 들어도 스페이스 X가 좋냐? 아니면 지금 그래서 로켓랩이 좋냐? 누가 더 좋냐? 그럼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다 이해됐을 거예요. 뭐냐? 의미가 없는 질문이라는 거죠. 뭐가 의미가 없습니까? 스페이스 X와 로켓랩은 애초에 다르다라는 거예요.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자 보면 알겠지만 스페이스 X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주 인프라 사업이요. 스타링크를 통한 인프라 통신 데이터 센터 같은 데이터를 통제하고요. 통신망을 소유하고요. 그 핵심이 뭐다? 결국 인프라 시장, 우주 인프라 시장에 자리 잡는 걸 목적으로 하는 게 지금 이제 스페이스 X라는 거예요. 그 로켓랩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스페이스 X는 이제 인프라 사업이고, 로켓랩 같은 경우는 자체 위성 네트워크도 운영하지 않을 뿐더러 이 통신망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이 로켓랩이 하고자 하는 건 뭐다? 극초음속 지상 테스트와 시스템 수준의 비행 테스트에 합리적으로 감당한 다리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지금 극초음속 기술을 로켓랩을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와 군의 우주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뭐다? 로켓랩이고요. 스페이스X 같은 경우는 이 우주 인프라를 운영하는 게 스페이스X다예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쉽게 설명하면은 그냥 한마디로 이제 로켓랩이 지금 이제 미사일 이런 걸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국방 분야라고 해가지고 방산 솔루션 분분 뭐 이런 쪽 들어간다 해서 뭐 미사일을 만들고 극초음 뭐 미사일 뭐 H 뭐 이런 게 아니에요. IBM 만들고 뭘 만드냐고 하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그 위성 같은 걸 만들겠죠. 극초음 이런 미사일 같은. 그럼 여기에 그냥 한마디로 여기에 미사일을 달지 아니면 위성을 달지 아니면 어떠한 걸 달지는 어떤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목표를 부착할지는 미국 정부가 계약하는 거예요. 이제 로켓랩은 이걸 만들어줄 뿐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로켓랩과 스페이스 X 자체는 같은 우주 항공은 맞아요. 같은 발사체도 맞아요. 근데 애초에 얘네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 자체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머스크 같은 경우가 화성으로 전국민 이주 프로젝트를 세우고 있잖아요. 근데 이 전국민 이주 프로젝트를 세우기에는 돈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 번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위성 통신 시스템을 장악해서 돈을 벌어들여서 그걸 통해서 가겠다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오히려 그게 궁극적인 목표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쨌든 위성 통신을 통한 이 데이터를 확보하고 통신 사업, 인프라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겠다. 그게 목적일 수도 있는 거고. 로켓랩 같은 경우는 뭐다? 이런 인프라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목적 자체가 발사체에 좀 더 치중을 해두고 이런 미국과의 어떤 계약을 정부 이런 파트너십을 통해서 여기에 무엇을 달아서 쏘아 올리느냐. 그걸 정한 건 일단 미국이 돼요. 정부가 돼요.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게 뭐가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아까 얘기했다시피 현재 시장이 어떻게 변했다고요? 우주 예산은 줄인다라고 했지만 방위 부분으로서는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목적성 변화로서 크게 수혜받고 있는 건 뭐다? 로켓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알고 여러분들이 뭘 살 건지 결정해야 되는 거지. 사실 우주항공에서 뭐가 더 좋을까요는 애초에 근본 없는 질문이라는 겁니다. 아예 질문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그래서 만약에 우주항공 산업에 대한 미래 전망이 있다고 하면 둘 다 들고 가시면 좋은 거야. 물론 스페이스X가 아직 상장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런 부분이고, 그래서 중요한 게, 그러면 여기서 왜 양자 컴퓨터가 이슈를 받느냐? 왜 양자 컴퓨터가 오히려 급등하냐?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주가 이제 국방 안보 이제 인프라로 편입이 됐죠. 우주 산업이. 그래서 이제 위성이 눈이 될 거고요. 이제 통신이 될 거고요. 그리고 수십, 수백, 수천 개 이상의 위성이 쏘아질 거예요. 결국에는. 그리고 이게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하면은 뭘 해야 돼요? 이걸 통제해야 되고 이제 이 통신을 주고받아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필수 기술이 양자 컴퓨터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많은 그 방대한 자료들을 한 번에 계산하고 한 번에 쏘아 올리고 그런 거는 지금의 기술로는 사실 힘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서 지금 아이온큐 같은 경우 최근에 뭐 했어요? 미국 정부와 뭐를 한다고요? 우주에서 양자 기술 발전을 위해 양자 네트워킹 센싱 이런 것들이 그래서 나오는 거겠죠. 심지어 머스크 같은 경우는 뭐라고 합니까? 양자 컴퓨팅 시설을 달에 건설하자고 이야기할 만큼
이제는 우주 융합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양자가 필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하고 싶은 얘기는 뭐 스페이스 X가 좋냐 아니면 그 아까 로켓랩이 좋냐는 의미 없는 내용이에요. 의미 없는 싸움이란 겁니다. 약간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어쨌든 우주 항공 섹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둘 다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높은 거고, 다만 여기서 여러분들이 늘 잊지 않으면 좋겠다는 건 양자 컴퓨터도 이 구간에서 필수 기술로 자리를 잡는 만큼 상승에 대한 부분도 충분할 거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영상 하단에 제가 이제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게요. 링크를 남겨놓도록 할 거고, 오늘 중으로 제가 이제 이 여기에 이제 올려드릴 겁니다. 올려드릴 건데, 이제 그 26년도, 저는 26년도를 시장을 강한 상승장으로 봐요. 왜 상승에 대한 기대를 하는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돈의 수익을 극대화를 가지고 가볼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 프로젝트, 실질적으로 후기도 제가 이제 올려놨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에 대해서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